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LG그룹 채용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룹사에 들어오셔가지고 기본적인 정보들도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각 지원하는 계열사에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계열사별로 채용하는 방식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채용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분은요, LG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와 그 다음에 홈페이지 분석, 그리고 직무 분석하고 조직 문화에 대한 분석을 좀 설명드리고요. 채용에 대한 절차, 이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다 보니까 그 계열사별로 뭐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다 보니까요. 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LG그룹에 대한 그룹사 정보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기본 그룹사의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계열사의 정보까지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LG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정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비금융 지주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채용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도 일반 정보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들어가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 들어가면 항상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 LG웨이. 네. LG웨이라는 말은 항상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LG웨이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비전하고 경영 이념, 행동 방식 이 세 가지를 뒷부분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조금 적어봤습니다. 자, 1등 LG. LG의 비전은 항상 1등을 바라보고 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시거나 면접을 보실 때도 그 1등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같이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또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인간 존중의 경영. 네, 이 또 두 가지의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 중심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행동 방식의 정도 경영.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이 LG웨이에 기본 속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LG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대로 여러분들의 비전과 경영 이념과 그다음에 정도 경영 어느 정도 부분을 다 맞춰서 준비를 하신다면 분명히 취업을 하실 때도 LG그룹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 가지에 앞서서 우리 CEO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여기서 보면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 예, 앞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제가 세 가지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서 사업 구조화를 고도화시키겠다. 노란색 글자를 잘 보시면요. 자동차 부품, 신에너지 분야 등에서도 투자 역량을 집중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 자, 앞으로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같이 발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 저번에 한전 같은 경우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신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도 있을 것이고요. 그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시장을 점령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회사들의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차별화된 혁신, 혁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자회사들이 사업의 모든 밸류 체인에서 혁신적인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결국에는 지금 계속 4차 산업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산업의 혁명이 있고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계열사들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줘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꾸준히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신뢰받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데 LG전자 제품이 들어가면 거기에 AS를 했을 때 그런 비용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신뢰에 대한 것들을 좀 굉장히 중요시하고 보니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도 경영,
뒷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도 경영이라는 얘기가 또 한번 나오고요. 기본에 충실하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입니다. 기업이 기본에 충실하다면 아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기본기를 바탕으로 어떤 인정을 받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회사에서 지원해 주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여기에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잘 맞는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LG의 비전 한번 볼까요? 네. 비전에는 총 이렇게 4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고객이 신뢰하는 LG, 앞부분에 나왔는데 고객 감동을 하겠다.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고객 감동이란 말이 정확하게 뭘까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고객들이 감동할 수 있을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 감동을 받았던 경험 이런 것들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이 감동을 시켰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고객으로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경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떠올려 보시고 뭐 나중에 비전을 작성하실 때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가장 매력적인 LG가 되겠다. 네. 높은 투자 수익. 네. 결국에는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익을 좀 높여서 좀 더 LG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더 많은 외부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비전이고요. 그다음 인재, 인재들이 선망하는 LG. 결국에는 좋은 인재들이 유입돼서 좋은 인재들이 모여있는 집단으로 LG그룹을 형성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 보면 주인의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주인의식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 주인의식을 발휘한다는 건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던 부분들은 있겠는데 주인의식을 발휘했다는 거는 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내가 이 아르바이트 매장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주인의식과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즉 회사가 내 회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매출도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에서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좋은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네 번째로 봤더니 경쟁사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배우고 싶어하는 LG가 되고 싶다. 결국에는 두렵다는 건 뭐냐? 경쟁자가 없다. 이렇게 만들겠다. LG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압박감을 주는 부분의 하나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LG 성과 창출에서 나오죠. 이 성과 창출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회사에 들어가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점은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기업들이 성과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매출과의 연관성이 있고 여기 나머지 이 성과들이 나왔을 때 이 3가지들이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만큼 성과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어떤 글을 작성하시거나 그럴 때도 성과를 제공했던 부분 성과를 만들어냈던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과라는 거는 어떤 지표적인 측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수치화시켜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4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 LG의 비전이랑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앞으로 비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영 이념입니다. 자, 경영 이념에는 크게 2가지가 있네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과 인간 존중의 경영. 이 2가지를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는데, 자, 고객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치 제공은 어디서 오느냐?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연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혁신을 통해서 창조, 끊임없이 더 나은 방식을 찾아서 실행한다.
결국엔 이런 내용들이 경영 이념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것들이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뭔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 창조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의는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창의, 네. 창의적인 생각, 어떤 생각들을 했다는 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창조는 실제로 만들어낸다는 거의 의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역할, 어떤 걸 뭐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창의와 창조, 이런 부분들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만들어내는 거다. 결국엔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인간 존중의 경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고정관념 탈피한다. 역시 또 주인의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존중. 네.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또 LG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뭐 계열사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 존중을 해주는 부분,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 중심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 다음 능력 개발을 발휘하기 위해서 능력 개발을 최대한 극대화 만들어준다. 결국에는 능력 개발을 극대화 만들어준다는 거는 LG 내에서 아마 많은 교육이라든지 또는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성과 부분 나오네요. 여기서 공정한 평가가 나와 있죠. 아마 이런 평가적인 지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인의 성과와 팀의 성과 중 어느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 직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뭐 뒷부분에 뭐 하나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B2C, B2B 이 영업의 차이에 따라서도 뭐 팀으로 활동하는 거니까 또 개인으로 활동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분명 그런 개인의 성과를 또 여기서는 중시할 수도 있겠죠. 공정한 평가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개인의 역량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행동 방식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정도균형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네요. 정도균형이라는 거는 윤리교형을 통해 가지고 LG만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원리 원칙 원칙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네요.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니까 여러분들 또한 그 기본과 원칙을 잘 따라왔던 경험들 이런 것들도 잘 얘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즉 기본기가 다져져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공정한이 들어갔네요. 네. 여기 보니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공정한 대우, 공정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공정하게 대우해준다. LG 그룹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 개의 뭐 하청업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업체들에게도 좀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이런 기회를 준다라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정당한 경쟁, 역시 경쟁에 있어서도 어떤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정정당당하게 해서 우리의 기술력이라든지 우리의 품질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서비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좀 더 나아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가 LG웨이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제가 요약해서 내용을 넣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좀 더 이 원칙이나 기준 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씩은 꼭 좀 읽어보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연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역 2015년, 2016년 거를 가져왔는데 여기 2016년 거를 보다 보니까 팜한농 공식 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팜한농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르실 텐데 자, 그래서 제가 정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팜한농은 어떤 뭐 이제 기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10위를 목표로 LG화학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그린바이오 부분,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모든 부분들이 아무래도 에코 이런 쪽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미래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비료 같은 데서 2위 이런 기업이었던 그린바이오를 인수해가지고 아마 이제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을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4월에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이요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 연역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마다 기사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밑에 이노텍에서 충전 패드 만들었던 거 이런 것도 잘 체크해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기사를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기사를 어떻게 좀 활용해 볼까. 내가 그 기사도 알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읽어보면서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사고를 좀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요 점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영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경영 실적이 지금 2015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말까지에 있는 경영 실적이라면 2016년도에 공시를 한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이 54기가 되겠네요. 매출 부분 한번 볼까요? 영업 수익 부분도 약간 떨어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영업 비용 부분이 많은 비용을 좀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 이익 부분이 다소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 2015년 지금 공시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은 동떨어질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2월에 공정공시라고 해서 전자정보 시스템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2016년 마지막 분기의 실적과 그 전에 실적에 보면은 실적은 하반기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와 있네요. 누계 실적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높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전년 실적 대비해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영업이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영업에 활용되는 그 활동비 부분이 좀 더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이익 부분이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작년 2015년 대비해서는 상승을 했다는 부분을 좀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매출이 더 많이 큰 상승을 했지만 그 안에서 영업이익이 조금 줄긴 했어요. 그래도 2015년 말 대비 2016년 말에는 조금 더 상장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그때 갑작스럽게 어떤 명예퇴직이라든지 희망퇴직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시기라면 이 금액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가 있는 시기라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갔다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오는 어떤 자재라든지 제품의 자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재무제표 같은 내용들은요, 재무나 회계, 경영기획 관련된 분들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고 그 시점에 어떤 기사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G 계열사가 굉장히 많죠. 계열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전자 부분입니다. 전자 부분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여러분들 다 아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LG전자,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출시한 그 제품, 핸드폰 제품도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과연 다시 예전에 그 핸드폰 시장을 섭렵했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 계열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그 그룹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하나씩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은 들어가 보시면 그 계열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도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계열사 전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는 거고,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꼭 사이트에 한 번씩 들어가셔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화학 부분 한번 볼까요? 네, 화학 부분은 뭐 LG 화학하고 LG 생활건강, 네, LG 하우시스. 굉장히 좀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또 하나 있죠? 네, 코카콜라. 네. 자, 이 화학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LG 생활건강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학 부분은 계속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건강 부분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것들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어떤 제재적인 측면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하나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자기소개서 항목이 굉장히 좀 3번 항목이 어려웠던 항목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관심이 없으면 대답하기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계열사 부분별로 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통신 부분이네요. LG U+. 네. LG U+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요즘에 IoT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LG U+는 그쪽에 좀 집중해서 올해 또 사업을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채용공고가 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LG 상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LG 상사 부분은 뒤에 채용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으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열사가 이렇게 많은데 계열사에 지원할 수 있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뭐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3개까지는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어느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두시고요. 이렇게 서비스 부분이다, 아까 뭐 통신 서비스 부분이다, 그다음에 전자 부분이다, 이렇게 화학 부분이다 나눠놓은 이유는요,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있으시면 산업 속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G그룹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조직 문화는 또 어떠한지, 이걸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G그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지금 세 개, 이거 말고도 더 이슈가 있는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LG 뉴스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뉴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찾는 것보다도 그 기업에 맞춘 뉴스들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는 게 좋겠죠. 물론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좋은 기사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뭐 약간 안 좋은 뭐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일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또 위협이 있는지, 또 어떤 약점이 있는지 이런 건 뭐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열사를 몇 개만 좀 꼬집어서 거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LG U+, 5G네요. 5G가 나왔다는, 요거를 이제 좀 처음으로 이제 선보인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G도 있는데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 내용을 잘 보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기지국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전파의 증폭뿐만이 아니라 전송 중 감쇄된 신호를 원래와 똑같이 복원하는, 복원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달 거리를 늘려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송률이 향상이 되겠죠. 그럼 다른 외국에서도 이렇게 좀 빠르고 또 증폭률이 높고 거리가 머니까 좀 더 지금 5G 핵심 장비인 무선 백홀 기지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또 보니까 비용이 저렴하다. 왜 비용이 저렴한가? 유선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아서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이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팔릴 가능성, 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아서
전신주라든지 신호등이나 이렇게 쉽게 설치를 할 수 있대요.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그 LG U 플러스 하면 통신 부분이다 보니까 요즘에 뜨고 있는 IoT 그 사물 인터넷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지국을 설치해서 기지국의 어떤 효율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LG전자의 이슈를 한번 볼까요? 예. 세탁기 공장. 세탁기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하네요. 자, 생산과 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고용하고 현재 부품 조달하면서 연관 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금 납부 등 현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자, 이런 의미 때문에 세탁기 공장을 지금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나와 있네요. 꼭 설립을 해서 그 나라 내에서도 이렇게 공장을 가동해서 좀 더 가동률을 높이고 판매율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보니까 LG전자 2007년부터요. 900달러가 넘는 프리미엄 드림 세탁기를 10년 연속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제품이 최고의 제품으로 지금 기록이 돼서 팔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제품에 대한 덕후가 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하시고 구분해 놓으시는 거 좋겠죠. 만약에 여러분들께 LG전자 최근 이슈가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 공장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걸 통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다면 분명 LG전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LG생활건강. 여기 좀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소비자 안심센터라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안심센터를 만든 거는 당연히 이게 품질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고객들에 대한 신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료나 자재, 그 다음에 상품 선정 단계부터 법규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법규보다도 더 엄격하게 해서 조금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뢰성에 대한 제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증제도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즉 LG생활건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품들에 대해서 좀 더 품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보니까요. 더 페이스샵이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데도 같이 이런 역량들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그만큼 고객들에게 조금 더 안심하고 뭔가 우리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그런 부분들로 좀 집중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이노텍. LG이노텍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발했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수치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일본 업체보다 훨씬 높는 70mW에 도달하는 LED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LG 이노텍에 뭐 연구 개발이든지 이런 분야라면 당연히 아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LG 이노텍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뭐 크게 내용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공기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칩 기술로 자외선 광출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의 계속 투자와 발전을 통해서 앞으로는 LG이노텍이 기술력으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LG 하우시스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요. 친환경 벽지. 요즘에 뭐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그런 걸 원하다 보니까 LG 하우시스도 그런 거에 맞춰서
친환경의 벽지를 만들고 친환경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요. 현재 벽지 업계 중에서 1등급을 획득한 업체가 LG 하우시스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1등급을 인증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는 그만큼 까다롭게 또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환경 표지 인증, 환경 표지 인증이라는 것도 획득해서 LG 하우시스가 좀 더 신뢰가는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친환경에 맞춰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인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친환경 제품을 만들면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자, 밑에 바로 나와 있네요. 제품을 시공하면은 가산점이 부여된대요. 녹색 건축 인증 시에 가산점이 된대요. 그러면 그 가산점이 된다. 많은 건설사들이 또 우리 LG 하우시스에 있는 벽지라든지 이런 친환경 상품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환경 표지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대요. 자, 공공기관이 이전도 많이 했었죠. 또 이렇게 어떤 뭐 내부적인 수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도 또 LG 하우시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만큼 지금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계속 1등이 나오고 있고 최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1등을 달리는 기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갖고 또 그 각 그룹사별로 계열사별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해보고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슈는 뭐 한 가지 정도의 이슈이지 좀 더 찾아보시고 적어도 한 4-5가지의 이슈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런 이슈들을 다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좀 드릴 건데요. LG 커리어라는 LG 커리어스 들어가면 뭐 다양한 채용 분야부터 직무 소개부터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직무를 봤더니 직무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포인트만 되는 걸 좀 알려드리고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중에 좀 이런 부분, 직무 소개 부분, 그 다음에 합격의 기술이라고요. 입사 선배가 이야기하는 내용. 그 다음에 LG 채용의 특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한 번씩 클릭해서 LG에 지원을 한다면 미리 사전에 알아보시고 도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LG전자부터 직무 분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이 있죠. 지금 LG전자에 대한 직무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LG 디스플레이부터 쭉 뭐 LG생명과학까지 쭉 나와 있는 것들이 다 클릭할 때마다 직무들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왜 직무를 다르게 봐야 되느냐? 만약에 영업이라고 하면요.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산업입니다. 어떤 산업 속에서 영업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산업에서 영업을 하느냐 아니면 건설산업에서 영업을 하느냐. 영업이라는 게 산업에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아마 여기 다 들어가 보시면은 그 내용별로 산업별로 이 영업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냥 딱 하나 들어가서 아 이게 뭐지? 이렇게만 체크하지 마시고 꼭 계열사의 직무 소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무가 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씩은 들어가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대표 직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게 있는데 여기 대표 직무 중에서 제가 이노베이션 연구원을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직무 내용부터 일과 뭐 필살기, 뭐 필기 병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비밀 병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전공 분야부터 나와 있는데 직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저는 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공 분야하고 필요 역량. 자, 전공 분야하고 필요 역량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하는지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 업무이다. 이 업무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자세하게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이 적합한 분야 밝히자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런 부분 IT 기술을 배우는 이런 부분의 전공들이 개발팀에서는 좀 요구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열린 마음, 열려있는 마음,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개발을 하시거나 뭔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드시는, 뭐 디자이너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개성이 좀 강한 편이시거든요. 이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린 마음, 어떻게 보면 협업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그리고 이쪽 계통 자체가 계속 실시간으로 언어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변화가 굉장히 빠른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빨리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자바나 뭐 C 같은 다양한 언어,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당연히 소프트웨어 분야다 보니까.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언어들을 활용했던 포트폴리오, 또 내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쭉 한번 볼까요? LG그룹에서 블로그, 봉사단이라든지 기자활동하는 전자 커뮤니케이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즉 기업 그룹 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대외 활동도 좋지만 내가 만약에 가고 싶은 기업이 LG다. 그럼 먼저 정해놨다면 그 LG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활동을 하시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 직무에 대한 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계열사별로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씩 꼭 체크해 보시고 들어가셔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직무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 부분을 가면요. 그 중에 제가 영업을 하나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B2C와 B2B,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두셔야 될 건 필요하겠죠. 네, 개인이냐, 뭐 기업이냐,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건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 할인점에서 매출 향상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노력하는 것, 어떤 뭐 매장에 대한 부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B2B 같은 경우에는 고객 관리와 그다음에 경영 관리,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서, B2B는 아무래도 기업 부분, 어떤 단위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도 좀 큽니다. 자, B2C와 B2B의 차이가 있다면 개인의 성과와 팀의 성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B2C는 좀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B2B는 장기간,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사업 단위가 크다 보니까 장기간에 성과가 날 수도 있다.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세하게 이런 직무에 대해서도 그냥 영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업이 B2C냐 B2B냐, 어떤 영업을 하느냐,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세하게 아까 그 직무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는 들어가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공 무관이고요. 또 자세하게 또 필요 역량까지 나와 있네요. 자, 소비자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자, 상경 계열의 소비자 관련 지식. 자, 그러면 상경 계열이고 소비자 관련 지식이다. 어떤 데이터 다루는 거,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것들이 뭐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그 다음에 고객과의 대면이 많아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대인관계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머릿속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내가 소극적이라고 해서 내 대인관계를 못하는 건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조금 조용하신 분들이 신뢰라든지 믿음을 좀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중에 어떤 능력을 활용할 것인지 그런 걸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득력도 나와 있네요. 아무래도 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설득을 잘하는 기술을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원하는 거를 빨리 찾아냈을 때 그 설득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공 무관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 분야에 꼭 한 번씩 지원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아까 첫 번째 그 나왔던 커리어 부분에 보면 그 입사한 선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기 들어가서 보면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다. 또 내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미리미리 한 번씩 들어가셔서 저학년이면 더 좋겠죠. 지금 만약에 취업이 딱 앞에 있으시면 들어가서 체크만 좀 해두시고 어떤 방향으로 자소서 썼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저학년이신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들어가셔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직 문화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여기 보니까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인성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량을 위해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거. 복지가 좋은 편이다. 그리고 체계화되어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그 부서에 따라서 신입사원에 대해서 업무를 바로 시키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네요. 이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뭐 또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기업이 아무래도 성과를 내다 보니까 성과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또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뭐 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뭐 야근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뭐 어느 기업이다 다 그러겠지만 특히 성과를 좀 중시하는 기업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 좀 평가받을 수 있는 개인 역량이라는 거는 어떤 수치화적인 정량화된 그 부분일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 기업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도 좀 LG 같은 경우에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내에서 보면은 서로 조직에 대해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좋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좋은 조직 분위기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채용 분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분석, 네, 절차를 봤더니 서류부터 해서 인적성, 면접, 건강검진, 최종 합격까지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입공채 시 최대 3개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원하시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화학, 통신, 전자가 있었잖아요. 화학통신, 전자 이렇게 다른 산업에서 3개를 선택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산업 그룹, 산업 속에 있는 회사, 계열사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에 대한 부분을 뭐 화학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좀 더 산업에 대한 공부나라든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세계를 지원하실 때도 산업이라는 걸 떠올리시고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러 곳에 지원해도 인적성 검사는 한 번만 치르게 돼 있다. 한 번만 봐도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니까 6개월 정도 내에서 상반기, 하반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즉, 그 사이에 수시라든지 이런 채용들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다시 시험을 보셔야 된다. 결국에는 상반기, 하반기가 있으면 상반기 보시고 하반기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입문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자나 한국사 유형이 또 추가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성 검사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근데 또 들어가면요.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인성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있고 적성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샘플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 번씩은 이 샘플을 또 받아보시고 어떤 이유로 나오는 건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문항이 많죠. 네. 문항이 많은데 시간은 좀 짧은 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적성 검사를 푸실 때 너무 고민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일단 아는 부분부터 체크해 가시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지금 현재 채용에 대해서 채용 공고가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채용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LG 상사도 뽑고 있고 LG 화학도 학사 부분에서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분석은 뭐 여러분들 그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현재 신입과 경력 구분돼서 나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중에 그 위에 있는 LG 상사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잠깐 가져왔는데 지원 자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4년대학 기준으로 8월 이전
졸업 예정. 네. 한마디로 말해서 2월에 졸업자라든지 또는 8월 졸업 예정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군대 면제자 또는 해외 결격사가 없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여기 보니까 3.0 이상 학점이라는 거는 저희가 자격요건으로 이렇게 걸어놓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하인 학점인 학생들이 왔을 때 성과를 못 내거나 성실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점은 3.0이 넘으셔야 된다는 거. 다만 학점이 뭐 3.0이 넘어서 3.1과 3.4, 뭐 3.5와 3.9, 뭐 4.0과 4.1 이런 그 짧은 구간에서는 그렇게 학점이 0.1이 더 높다고 해서 더 점수를 주거나 그러진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학점은 일정 부분만 관리해 두시면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상사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없다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라의 뭐 신사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그 나라의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 절차대로 서류 전형하고 바로 인적성 1차 면접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아주 독특한 문항이 하나 생겼어요. 3번 문항. 3번 문항은 저번에는 그냥 인생에서의 성공 실패 사례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여기 보니까 가이드를 보면은 가이드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로 시대 순으로 해서 나열해서 작성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도 순으로 해서 인생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작성해라.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요, 저희가 평상시에 썼을 때 경력기술서 이런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경험기술서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년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세부적인 거기 활동에서 어떤 성과를 냈던 경험들이 들어갈 것인데, 이거는 그 문장을 쭉 풀어서 쓴 자기소개서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게 성공에 대한 작성을 해서 나중에 질문 위주로 할 때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활동했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직무의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각 계열사마다 각 채용 공고마다 가이드가 따로 항상 밑에 있습니다. 그 가이드를 클릭해서 보시면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부터 해서 다양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LG그룹을 여러분들이 희망하신다면 꼭 그룹사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보시고 가고 싶은 계열사 홈페이지를 꼭 체크해 보시는 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3개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까 미리 사전에 관심 있는 계열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업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LG그룹에 가고 싶은 계열사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